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0일 드디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 밤이 되는 거고 이제 미국은 이제 20일 아침이 되는 건데요. 오늘 이 날을 기념해서 제가 특별히 미국의 그 패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특별히 미국의 패권은 달러 패권에 있고 이 달러 패권은 이제는 이 암호화폐 패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많은 그러한 소위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막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막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게 앞으로 정말 세상을 바꾸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구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 골드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전 세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그동안의 어떤 가격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 또는 어떤 그룹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처음 이게 이제 채굴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거래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몇 센트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그동안 이렇게 등락이 있었습니다.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이미 사실은 급등하기 시작했었어요. 2024년 여름쯤 되면 이게 한 7만 불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코인 한 개당 7만 불 정도 된다. 이미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랬고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밖에 채굴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2천만 개 정도 채굴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개당 지금 한 6, 7만 불 정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10만 불을 넘었다. 10만 불 넘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바로 앞서서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 10년 정도면 한 10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제 10만 불에서 한 100만 불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드린 말씀이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게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미 비트코인은 지금 한 2천만 개 정도 이미 채굴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개당 10만 불이니까 총 얼마냐면 이게 2조 달러가 이미 넘는 거예요. 2조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 지금 기업과 그리고 금까지 포함해서 모든 주요 자산들의 그 규모 총 캐피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총 자산 총액을 이제 순위를 매겨본 건데요. 금이 현재 한 18조 정도 됩니다. 18조 달러 정도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떨어져서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소위 전 세계 최고의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 밑에 있는데요. 이게 비트코인이 이미 2조 달러 정도 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10배 만약에 증가한다고 하면 이게 20조가 되니까 이 현재의 금의 총 자산 가치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어쩌면 비트코인의 디지털 골드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디지털 골드가 이 실질적인 상품의 어떤 골드, 상품으로서의 그 골드의 자산 가치를 추월하는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사실 집권 1기 때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분이 잘 몰랐고 그래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어쩌면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전적으로 이 옹호할 뿐만 아니라 앞에 나서서 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든가 지난해 7월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제 했던 얘기죠. 그래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자기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미국의 전략자산,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언급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고 또 암호화폐 수도로 이 미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표만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말이 진짜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수장이 되었을 때,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실제 자기가 함께 일하는 그러한 장관이라든가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이 사람이 단순하게 말만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럴 것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밤에 제가 자다가 이제 깨어가지고 뉴스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미 이제 취임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의 암호화폐를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달러 트럼프인 거예요. 달러 트럼프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바이낸스로 가서 제가 보니까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됐더라고요. 2시간 됐는데 이미 막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제가 사실은 좀 샀습니다. 제가 선물해서 이렇게 샀더니 또 하루 만에 그게 몇 배 이렇게 막 올라버리는 뭐 그러한 지금 상황인데요. 실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로 괜히 지금 내가 지금 대통령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또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라는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말 말뿐이 아니라는 것은 이 사람이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보면 이게 폴 애킨스라고 하는 사람, 이 폴 애킨스라는 사람이 이제 SEC 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 디지털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그런 상공회의소 별도의 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관련한 그런 상공회의소에서 암호화폐 로비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토큰 얼라이언스예요. 거기에 공동 의장까지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얘기하는 암호화폐 로비 단체의 정말 대표인데 이 사람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힌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백악관에 아예 또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 차르라고 해가지고 이 데이비 sak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예전에 페이팔 최고 운영 책임자예요. 페이팔 하면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팔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게 뭐예요? 온라인 이 소위 얘기하는 송금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회사잖아요. 이걸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어쩌면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가장 초기의 전도사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2017년도에 CNBC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보니까 비트코인은 새로운 종류의 앱이 탄생하는 것 같다. 앱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인터넷 웹 말씀입니다. 월드와이드 웹. 이 새로운 웹이 태어난 거다. 이게 여태까지의 웹은 이게 보면은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회사가 이걸 갖다가 야후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중앙화된 어떤 웹인데 이 중앙화된 웹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탈중앙화된 그런 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정말 혁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앞으로 정말 세상을 바꿀 거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재무장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2024년 지난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죠. 대선 캠페인에 정말 기부도 많이 했고 또 기부를 막 모금을 앞장서서 했고 또 경제 고문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1992년에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죠. 매니지먼트의 런던 사무소장으로 있으면서 영국 파운드화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가치가 높은데 해가지고 이 하락에 막 베팅을 해가지고 결국 영국을 손들게 해가지고 결국 이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엄청난 수십억의 그러한 이익을 보게 만든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 뒤에 자기가 직접 키스퀘어 그룹이라고 헤지펀드 회사도 만들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상원 인사청문회 또는 인준청문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좀 보니까 CBDC, 보통 CBDC 하면 이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만드는 그런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있지만 이 사람도 이걸 왜 우리가 미국이 이걸 가질 필요가 있냐? 이거는 그냥 미국이 아닌 다른 어떤 보통 이제 중소규모의 국가들, 투자 대안이 없는 국가들이나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이게 필요 없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앙 집권적인 이런 CBDC를 하면 이게 결국은 이 중앙에서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하고 컨트롤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개인이 활동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준에서 이 뭐 CBDC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할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탈중앙화된 이런 암호화폐가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 상무장관의 경우에도 하와드 러트닉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이 대선 캠페인 때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자기 직접 모금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지난해 그 트럼프 이제 집회 연설에서 사실 190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소득세가 없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소득세가 없었고 오직 관세만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한 지지자고 사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재무장관 후보로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제 밀었던 사람인데 재무장관 대신 이제 상무장관이 됐던 거고요. 이 사람이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한 지지자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금과 같다. 그래서 이미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게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라든가 언론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강요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뭐 이미 여러분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테슬라라든가 스페이스 X라든가 스타링크라든가 X 뭐 이런 전 트위터죠. 이런 CEO 그 만들고 또 현재 CEO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페인에서 제일 많이 기부를 했고 또 그래 또 제일 많은 이득을 또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공동 수장이 이제 되었죠. 이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더지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 그 정부 효율부도 이름도 아유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더지코인과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현재 이름까지 진 사람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정말 40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취임 전과 취임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앞으로 계속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화폐가 진짜 이제는 이게 예전과 같은 그러한 어떤 법정화폐 정말 명목 가치가 없는 그런 종이나 동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 화폐가 정말 일반화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그 달러가 현재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느냐면 외환 거래, 일반적인 거래할 때는 거의 90% 가까이 사실은 달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의 어떤 그 달러, 미국 달러는 전 세계 통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전 세계 국가들의 중앙은행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보시면 외환 보유고만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다. 한때는 이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 67% 정도 했는데 이게 59%까지 지금 떨어졌고 그 대신 뭐 그래도 국경 간 그러니까 국제적인 은행 간 대출이라든가 어떤 외화 채권 발행은 아직도 계속 더 증가하고 있고 보통 한 65%나 7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도전 때문에 그 도전을 이제 극복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 결국은 이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고 미국을 그런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좀 간단히
보면은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33년도에 이게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막 엄청난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이제 경제가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고 그래서 실업자도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무역은 무역대로 막 위축이 되고 막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요즘 뭐 행정명령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그 행정명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직접 내릴 수 있는 어떤, 명령을 이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금 보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 해에 아예 이제 법으로 아예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골드 리저브 액트, 그러니까 금 준비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금을 전부 다 이제는 개인이 보유하거나 거래하면 안 돼. 이거 다 중앙은행, 연준에 다 모아라. 이렇게 하고 그 모은 거 가지고 그 당시에 금본위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달러를 공급함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달러가 많이 공급되면 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 더군다나 또 2차 세계대전이 막 터지면서 그러면 전 세계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안전한 곳 미국으로 이 달러를 이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 중에 미국은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이제 무기를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 이익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 당시에는 금본위 제도니까 다 금이 미국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금의 한 75%가 다 미국으로 모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1944년도에 이제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브레튼 우주 체제를 만든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금본위 제도가 아니라 달러 본위 제도예요. 그게 뭐냐면 이 달러만 그전에 금본위 제도는 모든 그 통화들이 결국 이 달러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달러를 보유한 만큼 자국 통화를 이제 발행을 했었는데 이제 달러가 없는 그 유럽 국가는 더 이상 달러 본위 제도, 금본위 아니 금이 없는 그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금본위 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이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 미국의 달러는 계속해서 달러 본위 제도를 할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달러를 갖고 이제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원한다면 금으로 태환 또는 교환을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율까지 정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브레튼 우주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간접적인 금 본위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본위 제도. 달러는 금 본위 제도고 나머지 통화는 달러와 연계해서 간접적으로 금 본위 제도가 되는 그러한 상태의 어떤 체제가 바로 그게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IMF를 또 국제 통화기금도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나가다가 이게 60년대 이제 중후반에 이제 뭐 베트남 전쟁에 뭐 미국이 참여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막 전비 막 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휘청휘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뭐야 이거 미국이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유럽 국가들 특히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 이 미국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미국 연준에게 이거 금으로 바꿔줘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이거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이게 달러를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금과 달러의 태환 교환을 중단한다 이런 선언을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 같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정말 전 세계 최고 대국이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계속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된 거는 뭐냐면 미국이 70년대 초에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언제인지 뭐 정식적으로 일시도 잘 모르고 그 어떤 문서도 지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그 어떤 합의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원유를 많이 이제 생산해서 이제 전 세계에 판매를 하는데 앞으로 판매할 때 미국 달러를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해라. 달러만 받고 그걸 수출을 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그런 어떤 군사적 안보를 미국이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페트로 달러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이 이게 결국은 석유, 원유를 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또 그 원유를 살려니까 달러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서로 이제 구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미국의 달러가 계속 패권이 유지가 되게 된 거죠. 뭐 그 뒤에도 이제 1980년대 되면 이제 뭐
그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점점 더 개방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90년대, 2000년대 되면서 이게 세계화가 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무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도 완전 개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달러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현재까지 미국 달러화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달러화가 전 세계 이러한 어떤 그 외환 거래에 90% 가까이가 계속 달러를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의심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중국이 이제 G2로서 이제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다. 실제 이제 중국이 G2가 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적어도 이 경제 규모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이미 미국을 이미 추월한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과 맞먹기 위해서는 이 달러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위안화를 어떤 국제화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위안화 패권을 계속 이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2022년 1월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딱 침공하면서 이 그 소위 얘기하는 미국과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 러시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것,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그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배제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는 이제 앞으로 뭐 어떤 무역 거래를 할 때 송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 스위프트 시스템이 기본적인 달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보내고 받는 이러한 체제거든요. 근데 거기서 러시아는 못해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그러면 중국하고 이제 원유 대금은 적어도 위안화로 결제를 하자 뭐 이런 것도 했고, 그거 위에도 이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다른 나라를 보니까 야 이거 잘못 미국에 밑보이면 이런 시스템에서 배제가 되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자체적인 스위프트 대체하는 그러한 어떤 국제은행 간의 어떤 그 송금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개발을 뭐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막 계속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30일에 자기의 이제 그 SNS에 뭐라고 하냐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달러 패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널 이 브릭스 국가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 지금 관세 폭탄 세게 때리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걸로 계속 가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내부에 있어요. 뭐냐면 이 달러가 전 세계에서 계속 뭐 무역거래에서 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거래에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은 계속해서 달러를 세계에 공급해야 되잖아요. 세계에 공급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대신에 그걸 이제 대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야지만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걷어들이는 달러보다 전 세계로 공급하는 달러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그러면 이게 미국 경제의 신뢰도에 부담이 돼버려가지고 도리어 달러 가치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게 바로 1960년대 말 70년대 벌어졌던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트리핀의 딜레마,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거든요. 트리핀이라고 한 그런 경제학자가 만들었다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딜레마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계속 달러를 공급해야 되고, 달러를 계속 공급하려면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돼야 되는데,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공급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게 우리 경상수지 적자 이렇게 큰 건 난 용납을 못 하겠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이제 무역을 균형시키겠다. 그건 뭐예요? 달러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로. 그러면 결국 트리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해를 못할 거라도 그래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주위에 아주 똑똑한 그런 혁명적인 그런 참모들이 많으니까 적어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경상수지 적자 상황을 해소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는 거죠, 대안이. 그래서 대안은 뭐냐면, 아, 그래. 이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자.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암호화폐가 이 달러 패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야, 이거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 달러를 이용해서 송금을 했었는데,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뭐 많은 그런 얼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해외 송금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막, 저도 뭐 주로 이제 뭐 USDT라든가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뭐 빗썸에서 뭐 바이낸스로 이렇게 막 송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이 이제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이러한 비트코인을 아니면 또 여러 얼트코인을 이제 여러 이제 이란이라든가 러시아와 같이 이제 미국과 이렇게 완전히 이제 적대적인 국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달러에 의존되어 있는 그러한 신흥 국가들이 뭐 지금 엘살바도르다 뭐 대표적으로 아니 중남미 국가들이 아 이거 굳이 뭐 미국 달러에 이렇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이런 디지털 통화 이러한 암호화폐에 우리가 더 그 적극적인 어떤 활용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 달러 패권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더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트럼프 일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고, 이제 4년 동안 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이제 여러 참모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자기의, 그 뭐 장남 차남들이 다 사실은 이러한 가상화폐 암호자산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 가상자산, 이 암호자산을 아예 미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규제도 또 완화하게 되면 결국은 이와 관련한 전 세계 그런 암호자산이 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또 그러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인재들도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오면 결국 미국이 이 가상자산의 중심지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암호화폐의 수도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미국이 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의 표준도 만들고 또 그러면 디지털 경제의 표준도 만들고 또 그러다 보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러한 역할이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제가 좀 전에 USDT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 보통 이제 이런 것도 USDT라든가 USDC, DC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뭐 가치가 막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달러와 1대1로 이렇게 연동을 시켜놔가지고 다만 이걸로 이제 송금을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글로 이제 달러 갖고 있는 통화를 USDT로 바꾸게 되면 이 회사는 이걸 발행한 이 회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인 자산, 그 달러 또는 외국 화폐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국채를 사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USDT를 이제 구입하면 이걸 발행한 이제 테더라고 하는 회사가 결국 그 수익금으로 미국 국채를 이렇게 매입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정적인 또 국채 수요처도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게 괜찮은 거 아니냐. 이게 결국은 미국의 어떤 그 달러 패권을 계속 지킬 수 있고 또 그게 바로 전 세계 최고의 어떤 경제 패권, 군사 패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1930년대에 그 미국이 전 세계 금을 모아가지고 달러를 전 세계 기축통화로 만든 전략하고 너무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또 실제 그래서 이미 그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뭐 마약과 같은 그 불법 거래로부터 이제 몰수한 그러한 비트코인이 한 21만 개 정도 있다. 뭐 20만 개에서 21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매각하지 않고 보유량을 계속 늘리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실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상원 의원 중에 지난해에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야, 이 미국이 앞으로 5년 동안 비트코인을 100만 개만 매입하자. 100만 개면 전 세계 2천만 개 정도, 2,100만 개가 이제, 공급될 수 있으니까, 그중에 한 5% 정도 되는데, 이걸 한 20년 보유하게 되면,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10년 동안 10배 증가하면, 다시 또, 이게, 거기서 또 10년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10배, 10배니까 100배가 되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연방정부 적자, 이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연방정부의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설사 상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의 그 자산, 그 암호자산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미국의 국채 신용등급도 계속 높아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렇게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이 또 실제 그런 그 상원 하원 이 신세한 루미스뿐만 아니라 현재 이번에 그 당선된 그러한 의원들이 대부분 다수가 이 친암호화폐 그러한 의원들이고 또 공화당이 또 상원 하원을 다 이렇게 이제 장악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암호화폐 그러한 어떤 전략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 미국 기업들이 또 이미 암호화폐 시장을 이미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게 사실은 뭐 암호화폐 회사도 아니었는데 이 회사가 계속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금 플러스 해가지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회사채도 발행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지금 막 녹화하고 있는 1월 2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취임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무려 4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 회사의 그 자산 가치도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뭐 그러한 상황까지 만들고 그 뒤에 뭐 마라홀리스라든가 라이엇 플랫폼스, 헛8 뭐 이런 회사들은 다 이거 그 암호화폐 채굴 회사들인데요. 이런 회사들도 이제 채굴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다 판매하지 않고 또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 또 최근 또 사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미국 기업들이 다 이런 미국 기업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고 하다못해 테슬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전 세계 그 기업들 중에서 무려 5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지난해 초에 그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미국 증권시장에 이제 상장 승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블랙락이라든가 뭐 피델리티라든가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든가 아니면 인베스코, 뭐 아크 인베스트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벌어들인 그러한 달러 수익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한 100만 개 이상일 거다 이렇게 현재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이 뭐 개인이 지금 물론 소유하고 있는 거지만 이러한 회사들이 간접적으로 또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이제는 농업혁명을 거쳐서 산업혁명을 거쳐서 이제 디지털 혁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화폐가 이제는 물물 교환을 하던 때에서 상품화폐를 거쳐서 이제 법정화폐로 갔다가 이제는 암호화폐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암호화폐 또는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데 CBDC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은행의 그 어떤 암호화폐는 이거는 적어도 미국이 사용하지 않을 거고 그 미국이 사용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도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이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이런 탈중앙화된 이런 암호화폐가 굉장히 이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화폐가 되고 그게 바로 디지털 골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개인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건데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먼저 중국의 어떤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 아니면 뭐 중국의 그 어떤 공산당 내가 나는 거기서 전략가라고 한다면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상당 부분 팔아가지고 먼저 제가 비트코인을 구입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중국이 앞장서서 비트코인을 도리어 구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면서 미국에게 타격을 주고 또 동시에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구입해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전쟁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뭐 러시아도 이미 뛰어들었다고 하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이렇게 막 보유하려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이 정부는 너무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둔감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들도 그러니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 10만 달러가 막 넘었는데 제가 아까 처음 이 녹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과 후를 이렇게 전 세계가 나눌 수 있을 거고 어쩌면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거다. 또 미국이 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2기 취임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눌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권장하는 거는 절대로 얼트코인 이런 잡코인을 막 구입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뭐 그런 걸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자산의 일부를 적어도 이러한 비트코인, 적어도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솔라나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그러한 정말 실질적인 내재 가치가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화폐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는 그런 2025년 되시길 바라고요. 기왕이면 부자 되셔가지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